뭐 말이 뭐 간담회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상당히 거창한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로 뭐 우리 저 미국 상황이나 한국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트럼프 대통령 뭐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제가 공화당에서 활동을 하면서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 또 인수위 때 또 제가 또 들어가서 일을 한 그런 전력 내지는 또 제 친구들이 또 이제 지금 많이 그 행정부에 들어가 있고 또 제가 여러분 아다시피 하원 의원을 제가 몇 번 도전하면서 또 미의회에 또 많은 상원 의원이라든가 하원 의원들과 그동안에 쭉 그 어떤 교분 관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일반인보다는 제가 좀 더 그 디테일한 안에 또 그런 걸 좀 제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어디 나가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해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방송을 우리 편만 보는 게 아니라 상대편도 보기 때문에 상대편이 또 이런 걸 보고 제 얘기를 듣고 또 아이디어가 또 생길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상당히 좀 머리를 이렇게 써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나중에 질문할 적에는 목사님 제가 이 질문할 적에 대답은 저 카메라가 없이 했으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 나중에 편집 과정에서 예. 오프 레코드 하는 건 제가 삭제해버리고. 오케이. 예. 좋습니다. 네. 제가 오프 레코드를 그냥 꼭 밝히겠습니다. 네. 한국 분들의 뭐 한국의 언론을 보고 막 이러면은 미국 중간선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미국 중간선거가 우리 북한 핵 문제하고 어떻게 될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북한에 우리 목사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저께도 밝혔듯이 미국에서 지금 이번 11월 6일 날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는 간에 그거하고 한국, 북한, 한반도, 북한 핵 문제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반도와 미국 중간선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만큼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한 목소리입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한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외국과 전쟁을 할 적에는 어떤 도발이 벌어졌을 적에 도발이 났을 적에는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막바로 액션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북한의 저 영리한 저자들이 절대 도발을 안 합니다. 왜? 지금까지 이 북한의 저 집단은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과 달리 이 서방 세계나 우리 한국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북한은 그냥 공산당 하나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난 수십 년간을
이 서방 세계와 미국과 내지는 대한민국과 상대를 해왔던 아주 전문가들로.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나 미국은 그때그때 4년마다 뭐 5년마다 뭐 8년마다 한 번씩 정권이 바뀌니까는 그때마다 담당자들이 또 새로 들어오고, 그래서 항상 1년, 2년은 북한 쪽을 스타디를 해야 되는 그런 약점이 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이 전화를 안 받아야 되는데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우리 저 JBC 까 방송에 정병철 대표님 전화가 분명히 올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 대표님, 말씀하세요. 여기 많은 그 캐나다 애국 시민들이 나와 계신데 인사하십시오. 아이고 반갑습니다. 행사 잘 끝내셨습니까? 지금 하고 막 시작했습니다. 막 시작하셨습니까? 예. 아이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제 한국에서도 어제 이제 그 가문의 그 촛불 집회가 어제 2주년이었는데 가문에 촛불은 없고 가문에 태극기만 펴가지고요. 이제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지고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막 간담회를 막 시작했는데 말씀하세요. 제가 마이크를 갖다 댔으니까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우리 교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그 서울에서도 태극기 집회가 열렸는데요. 어제 마침 토요일 날 27일이 촛불 집회 2주년이었습니다. 촛불 집회 2주년이었는데 이 강원 광장에서 촛불 집회가 처음 일어났는데 어제 2주년 촛불 집회 때 많은 종북 좌파 쓰레기들이 촛불을 들고 강화문에 많이 집결할 줄 알았는데요. 강화문에는 촛불을 든 쓰레기를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제 강화문 쪽에는 태극기를 들었던 대한애국당 또 다른 각 태극기 세력들이 집결해가지고 아주 크라큰 태극기 시달리는 그 장면을 연출해가지고 아마도 그 바람이 불면 이 촛불은 꺼지고 그리고 태극기가 휘날리면 촛불은 사라진다는 말이 그대로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포분들도요 몸 좀 건강하시고 이 대한민국 조만간 책임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은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지고요. 그래서 우리 그 교포분들 한략산들 또 조국을 사랑한다는 그런 애국심들 이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우리 또 그 유진유 회장 굉장히 열정적으로 자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29일 날 돌아오는 다음에 유진유 후보가 상당히 외로움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포분들이 그분 많이 정리해주고 특히 저희는 그 유진유 후보 2020년에 반드시 미 의회에 진출을 시켜가지고 이 대한민국과 미국이 진정한 한미동맹을 엮어가지고요. 저 대한민국의 저 부정하는 세력들 유신유 후보가 완전히 좀 삭슬해 주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라잡아 주기를 저는 간곡히 좀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민들 많이 유신유 후보 지원 격려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오늘 좋은 모임 가지시고 또 유신유 후보 좋은 얘기 많이 하실 겁니다. 여기서 또 훌륭한 얘기하고 촬영하셔가지고요. 그 나온 내용들 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오늘 제가
방송에서 이 교민들 상대로 이런 얘기를 하셨다. 유신일 후보가 그런 얘기를 제가 방송에 틀 테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파이팅 하십시오. 또 통화해요. 예, 예. 내가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안 받는데 제가 오면서 정병철 대표는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화 딱 오는 거 보니까 전화가 딱 그분 같아서 제가 전화를 받은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가성비 잘하시고 회장님 해가지고 오늘 간다면 좀 촬영을 누군가 직접 촬영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좀 보내주시기.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제가 전화 끊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순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아주 시간이 기가 막히게 맞았네요. 사전에 이거 한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가 많았죠? 제가 미국의 그 중간선거는 별개고요. 그동안 2017년 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한 1년 이상을 그 행정부의 각 그 부처의 그 인원들을 그때 그 필요한 인원들을 임명을 못 해가지고 한 1년 이상을 공백 기간이 흘러가면서 왜 저 주한미 대사도 한동안 꽤 못했잖아요. 그 뭐 대사는 그 미국은 어차피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 나라에서 외국의 대사를 내보낼 적에 그 외무부 국무부에 있던 직원을 내보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자기 정치적으로 politically appoint를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내보내는 이제 그 대사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주한미 대사는 그 전문적인 국무부 소속 그 사람들이 쭉 대사를 나갔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느 날 오바마 대통령 때 이제 politically appoint가 돼가지고 이제 나갔고, 요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해리스 제독, 그 해군 제독이죠. 그분이 예편하는데 그분을 내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한 1년 몇 개월이 이제 공백이 있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 핵 문제는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자기 임기 동안에 북한의 핵이 완성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프라이어리티가 나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밀리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임기 안에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하는데, 그 와중에 대한민국이 갑자기 정권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정권이 바뀌는데 그때 당시 여론과 언론의 어떤 그 TV 방송이라든가 언론이 그저 촛불 그런 것만 밝히고, 또 미국이 믿건 안 믿건 그래도 주권 국가로서 그 법 집행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니까는 그 미국은 그거를 인정을 안 해줄래 안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물론 우리가 봤을 땐 잘못된 거지만,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성향을 미국에서 새로
트럼프 대통령 그 정권에서 이제 새로 들어온 강요들이 이제 그 문재인 정권에 있는 강요들을 이제 테스트를 하고 성향을 알아보고 이제 그런 시간이 많이 흘러갔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그 뭐 언론 통제라든가 이런 것이 그게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원하는데, 한국 국민들 여론이 저렇게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시간이 계속 흘러갔는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알 걸 다 알아버렸어요. 이제 알 걸 다 알았습니다. 물론 때는 늦었지만은, 때는 참 늦었지만은,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오전에도 제가 첫 마디가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은 망한다라는 얘기를, 이 대한민국의 지금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많은 그 국민들은, 제가 한 가지 놀란 건 이거예요. 그 많은 한국 사람들이 참 그 난다 긴다 하는 그 엘리트들이 미국에 유학을 와서 석사 박사를 받아가고, 또 한국에 사는 사람 치고 자기 일가 친척이 미국에 안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미국에 많은 한국인들이 와 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미군이 한국에 수십 년을 가서 주둔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아시아에서 미국을 가장 모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 언어라는 것이 상당히 그 중요한데, 그 언어의 그 뉘앙스도 제대로 한국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해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I love 김정은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한테 사랑에 빠졌다라고 신문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랑에 빠졌다라는 그 뉘앙스와 미국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I love him 하는 그 뉘앙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사랑한다.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TV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I just speak figure speech. 그냥 내가 그냥 한 얘기다. 그게 정확하게 이제 한국말로 어떻게 통역을 해야 되는 것이 정확한지 모르지만은 비유적인. 그냥 내가 그냥 한 얘기다. 더 그 이상 그 이하 뜻도 없이 그냥 I love you. 별 문제 아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도 he's my friend 그랬잖아요. he's my friend. 내가 플로리다에 내가 별장까지 데리고 가서, 뭐 문재인이는 별장 구경도 못 해봤지만은 우리 한국 분들도, 우리 한국 문화도, 우리 한국 언어도 상당히 그 아주 델리케이트한 그 저게 있지만은, 우리 미국에 사는 이 서양권, 서양 문화, 미국 문화, 또 그런 또 이런 고도의 또 정치력, 외교력을 발휘하는 그런 데서는 진짜 말 한마디 한마디 또 상당히 또 의미를 둘 수가 있어요. 아베 총리, 시진핑, 플로리다까지 데려가잖아요. 자기 비행기로. 문재인은 벌써 몇 번 왔다 갔는데도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이미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을 이디엇이라고 했습니다. idiot. He is an idiot. 악어 천식. 영어를 꼭 못해서 idiot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이리엇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바보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첫인상이 그냥 바보 같은 사람 있잖아요. 문재인 그 뭐 쫄개들이 이 TV를 보더라도 잘 알아들으라고. 얼굴을 보면은 아무 말 안 해도 저 사람은 상당히 뭐 날카롭게 생겼다. 뭐 저 사람은 깡패같이 생겼다. 뭐 저 사람은 뭐 사기꾼같이 생겼다. 뭐 내지는 저 사람은 바보같이 생겼지. 뭐 그런 걸 우리 주로 하잖아요. 문재인 얼굴을 보세요. 그 바보예요 완전히. A4. 뭐 A4 용지 그거는 또 바보에다가 이제 뭐 사람들은 뭐 치매라고 그러는데 뭐 저는 뭐 치매가 진짜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이 정말 책임 있는 지도자라고 하면은 그런 루머가 났을 적에 진짜 건강 진단을 받아서 국민들한테 밝혀야 돼요. 나는 치매가 아니다.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대통령의 건강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머리에 거의 그냥 똥만 가득한 저 주사, 나는 그 단어 지금도 잊어버려요. 주사파. 저 머리에 똥 만든 저 주사파 쟤네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김일성 주체사상 그거에만 몰두가 돼 있어요. 그리고 걔들은 벌써 이미 어릴 때부터 때를 쓰는, 데모를 하면은 뭐가 된다라는 그 마인드에 잡혀 있어가지고 지금도 미국하고 우리가 떼쓰고 우리가 밀어붙이면 될 거야 라고 마냥 이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은 이건 내가 때를 써서 될 문제, 이건 내가 밀어붙여서 아니면 한 발자국 내가 물러서 이런 걸 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없이 지난 30년간 그 때만 쓰던 그 데모만 하던 그런 그 사고방식에 박혀있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조금만 더 때를 쓰면,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것들은 그냥 잡아다가 대갈통을 그냥 그 짱돌로 깨 부셔버려야 됩니다. 아니 무슨 이 말을 해서 어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도 이해가 되면은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하루 왼종이 걸리든 얘기를 해서 그걸 고치겠는데, 이거는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반미를 한다. 지금이 1800년대가 아니에요. 1900년대가 아니라 지금 2018년, 2020년대. 지금 우리가 반미를 해서 반미를 하면 여기 미국 땅에 와 있는, 저는 어떻게 보면 캐나다도 우리 아메리카입니다. 노스 아메리카. 뭐 우리가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선을 가르고 있지만은 캐나다와 미국은 almost like one body.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미국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캘리포니아 무슨 뭐 조지아 뭐 이렇게 뭐 코로라도 그러면 그걸 도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도, 한국의 도, 무슨 경기도 전라도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은 그게 도가 아니에요. 50개 나라가 모인 겁니다. 50개 나라. 그래서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스테이트가 그 하나의 국가예요. 조지아 스테이트,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콜로라도 스테이트,
텍사스 스테이트 50개 나라가 모여서 미 합중국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캐나다 그러면은 뭐 미국의 속국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그냥 같은 그냥 노스 아메리카에 같이 사는 자유 민주를 추구하는 같은 사고방식에 같은 생활방식에 같은 철학에 우리 같이 살아가는 이웃이고 반미를 하자. 미국에 250만 우리 한국계 미국인들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 또 특히 반미하는 이 인간들은 어쩌면 하나같이 다 자기 자식들은 미국에 학교를 보냅니까? 반미하는 나라 왜 보내요? 저게 북한 김일성 대학이나 저 중국의 뭐 칭화대나 저 소련의 모스크바 대학을 보내지. 임종석이 딸도 시카고 대학교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미친 새끼가. 죄송합니다 목사님. 뭐 우리 기독교에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랑할 원수가 있죠. 저런 인간들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치적인 용어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우리 우익에 계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나와서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진짜 가서 말을 하고 싶었을 때는 저는 좌익 놈들이 앉아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말을 하고 싶어요. 민노총이나 전교조나 그 좌빨들 있는 데 가서 내가 말을 하고 싶어요. 뭐 아니 죽기 빼기 더 하겠습니까? 걔네들한테 내가 한마디를 하고 해야 제가 기분이 나지. 제 말을 다 안 해도 알아들으실 분한테는 제가 이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가 뭐 여러분들 박수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어쩌면 어떤 분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데 그래서 같은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보다도 좀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젊은 20대 30대들 여기 보니까는 뭐 우리 저 어르신들 와 계시는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에 참 고생을 하셔가지고 저 대한민국을 저렇게 발전을 시켰어요. 지금은 비록 외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뭐 이영만리 외국에 살고 뭐 이렇게 뭐 고향이 그리워 그거는 1900년도 우리가 일제시대 때 나라를 뺏겼을 때 그때 이제 그런 문화고 지금은 이게 지구촌 세대 아닙니까? 지구촌. 우리가 이게 외국 나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미주에서 청년회장을 할 적에 여러분들 미국에서 살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여기서 성공하는 게 고국 대한민국에다 애국하는 길이다. 왜? 여러분 사는 그 집이 대한민국 땅 아니냐. 여러분들이 일으켜 세운 그 건물이 대한민국 땅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여러분 캐나다 밴쿠버에 사시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땅 건물, 사업체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랑하시면 여러분 그게 대한민국 땅이에요. 군대를 갖고 와서 점령을 안 하고 요새는 우리가 와서 그냥 살면서 그 점령하는 우리 땅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해외 좀 더 많이 나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머리에 또 이 돌 만드는 사람들은 이 해외 사는 교포들을 뭐 또 이방인 취급하고 뭐 이러는데 어떤 때 보면은
필요할 때는 뭐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때는 외국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칭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공항에 들어가는데 영어로 하면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런다고요. 근데 여권 주면은 뭐 지문 찍고 뭐 하래요? 이거 왜 시키는데? 나 한국 사람인데.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 한 1초 사이에 제가 영어를 하니까는 그 담당자가 한국 사람 아니에요? 나한테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왜 한국말 안 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권 주니까 지문 찍으라는 거예요. 내가 외국 사람이니까. 이런 머리에 돌 만드는 놈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국제화 시대, 무슨 뭐 글로벌 시대 그러고들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뭐 옛날에 십몇 년 전에 IMF 시대에 해외 교포들 뭐 돈 보내달라, 뭐 나라를 위해서 애국을 해라 어쩌고 저쩌고. 뭐 물론 제가 그걸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애국 안 할 사람 아니고 저 미국 시민권 가졌고 우리 아들 딸 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저 죽으면은 미국 땅에 묻힐 거예요. 미국이 뭐 우리 부모님 여기 다 묻어 저기 잠들어 계시고 제 밑에 남동생도 한 1년 반 전에 죽었는데 걔도 미국 땅에 묻혀있고 나도 죽으면 여기 묻혀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도 우리 후손도 여기다 다 묻혀있을 거예요. 여기가 바로 우리 땅입니다. 여기가 우리 남의 땅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분들 이런 얘기해요. 우리가 주류사에 들어가야지. 주류사에 좀 들어가야지. 여러분이 주류라고 생각을 하고 사세요. 캐나다에서. 이 식당의 주인이 여기에 주류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이 주류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러니까는 우리 외국에 사는 여기 캐나다 사는 미국에 사는 우리들 역시도 이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우리 외국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땅에만 살고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내가 주류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끔 이런 얘기하죠. 인종차별 받는다. 제가 오늘 주제가 약간 좀 벗어났습니다만 좀 이해해 주시고 한국 분들 툭하면 우리 인종차별 받는다고 그래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이 어디 나가서 나 인종차별 받았다고 그러면은요 그거 꼭 가르쳐서 아니다. 너 인종차별 받은 게 아니다. 너는 절대 인종차별 받은 게 아니다. 왜? 내가 인종차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인종차별을 받기로 원한 사람이에요. 제가 미국 조지아 남부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교과서에서 보는 얼마나 그 인종적인 그게 많습니까? 저요? 학교 다니면서 난 한 번도 인종차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했는지는 몰라도 나는 그걸 무시했으니까는. 제가 옛날에 1980년, 81년, 79년, 80년, 81에서 85년도까지 제가 조지아에서 제가 경찰관을 했는데 뭐 경찰관 했다 자랑은 아닙니다. 그때 제가 거기 뭐 동양 사람도 없는 동네에 제가 정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딱 순찰차를 몰고 나가니까는 차를 세우니까는 그 뭐 백인이 너 진짜 경찰관이야? 아니면 가짜냐 물어보더라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 성격이. 제가 화 안 냈어요. 그 분명히 인종차별적인 발언이었거든요. 왜? 내가 동양 사람이고 정복을 입었으니까는 너 진짜야? 가짜야? 할 정도니까는. 제가 한 얘기가 그 얘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Did you see my badge? Did you see my badge? 배지 받느냐? 내가 너 세운 거는 내가 세운 게 아니라 이 배지가 너를 세웠으니까는 면허증 내놔.
그리고 일장 후의실을 하고 다 딱지를 안 끄고 보내줬어요. 왜? 좀 느끼라고.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자기가 미안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나한테 베스트 프렌드예요. 시골 동네에서 얼마나 또 말들이 많습니까? 미국 사람들 사방에 우리 동네 이번에 동양 저기 경찰관 와서 했는데 he's a cool guy. 그게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그런 것이 우리를 이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한참 야단을 치고 나서 내가 보내줄게. 그새 신고였어요. 딱 좋아하고서 원래 그때도 제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뭐 장사꾼이고 비즈니스맨이고 뭐 여러분 이 세상은 있잖아요, 꼭 뭐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장사꾼도 뭐 비즈니스지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비즈니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비즈니스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잠깐 이 마인드, 이 프레임을 벗어나서 학교 선생님도 비즈니스예요. 네. 학교도 비즈니스고 학교가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학교가 이름이 나면은 학생들이 다 더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못 버는 대학교는 그 대학교는 퇴출을 돼야 됩니다. 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적에 나가서 훌륭한 비즈니스맨이 되라고 가르치는데 그 학교 자체가 돈을 못 벌면은 그 학생들 가르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배운 게 뭐예요? 자유적인 경쟁. 그리고요, 제가 이런 얘기도 제가 혹시 좌빨들이 볼까봐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프로와 아마추어가 뭐가 틀린지 아세요? 프로. 우리가 뭐 프로 선수 그러잖아요. 프로 선수. 아마추어하고 프로는 뭐가 틀려있느냐? 돈을 받고 운동하는 선수예요. 그 프로 선수는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돈을 받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실수가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실수하죠.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실적이 안 좋으면 퇴출당하잖아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잘 뭐 야구로 말하면은 뭐 투수가 잘 던져서 승리 투수로 계속 올라가면은 값이 계속 올라가고, 못 던지고 뭐 스트라이크 아웃 당할 때 뭐 상대편한테 홈런 맞으면은 점수 주고 패전 투수 돼가지고 실적 안 좋으면 그 다음에 재계약이 안 되고 쫓겨나잖아요. 아마추어는 쫓겨나는 게 없습니다. 아마추어는 실수를 해도 이해가 돼요. 왜?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돈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프로예요. 운동선수만 프로 아마추어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거나 여기서 그걸 하시거나 여기서 돈을 안 받고 자원봉사로 일을 한다면은 그분은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에요. 근데 만약 월급을 받고 나오면은 그건 프로입니다. 프로 요리사고 프로 직원이에요. 프로는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그래서 그 프로에 해당되는 돈을 받는 거죠. 자, 정부.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다못해 조그만 골목길에서
구멍가게 한 번 안 해가지고 자기 손으로 돈을 한 푼도 안 벌어본 인간들이 국가를 운영한다고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조그만 기업도 조그만 가게도 하나 운영 안 해봤던 인간들이 지금 들어가서 국가를 운영을 하겠다고 좀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벌어놓지 않은 돈을 가지고 지금 마음껏 지금 선심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왜 그 뭐 한국말로 갑자기 뭐 불로소득 네. 갑자기 뭐 돈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요? 뭐 친구들 만나서 뭐 술도 사주고 뭐 밥도 사주고 돈 막 쓰지요? 그쵸? 우리 돈 막 쓰잖아요. 여러분들 나가서 땡볕에 나가서 땀 흘려가지고 정말 죽을 둥 살 둥 모르게 돈 버는 돈, 여러분 그 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끼지요. 아끼잖아요. 그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우리 인간이라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저는 우리 잘할 때부터 통일을 그랬어요. 통일하는 거 원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갈라져 살아야 되냐? 저도 그렇습니다. 저 위장보수 아니에요. 통일에도 조건이 있는 거예요. 통일에도 조건이 있어요. 지금 제가 오늘 이 얘기는 지금부터 업투 레컷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는 저 리스트를 안 내놓으면 절대로 제재가 안 풀립니다. 오늘 이거는 대단한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캐나다 돈 100%씩 내세요. 누구보다도 더 겁을 내는 유럽에 가서 북한 제재 풀어달라고 하니 그 사람들이 이거 풀어주겠습니까? 교황이요? 성직자로서 컨디션이 되면은 why not? Under circumstance I will visit. 그게 내일도 될 수 있고 한 달 후도 될 수 있고 1년 후도 될 수 있고 10년 후도 될 수 있어요. Maybe never. 말은 하잖아요. I will visit. Yeah, why not? 여러분들도 사람들하고 만날 적에 뭐 밥이라면 먹지 뭐 다음 주에 만나 하면은 그거는 그래도 좀 난데 어떤 사람은 대답이 되잖아요. 뭐 전화 한번 해. 뭐 다음에 한번 만나면 먹지. 그거는 전화 안 하면 못 만나는 거예요. 분명히 같이 밥 먹자고 했는데 날짜를 안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 짧은 이놈 저놈들이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리스트 달라는 거예요. 리스트 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리스트 달라는 그 안에는 그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요, 많은 우리 한국에 있는 우측 인사들이 미국이 왜 북한을 하면 안 터뜨리나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핵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화학, 세균전 그런 것까지 다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공격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엄청난 공격이 들어가는데, 그때는 아마 그 북한에는 인구 밀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마 평양 시민
100분의 98은 죽을 겁니다. 100분의 98. 거의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전멸인데 전멸. 그 다음에 왜 이런 얘기 있죠? 한국에서 아이 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은 뭐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것이다. 그것도 잘 모르는 얘기. 그것도 잘 모르는 얘기. 요새 군 장비들이 발달에 발달을 거듭해가지고 공격하기 전에 이미 그 전자탄이라는 걸 막 땅 터뜨려 놓으면은 유선, 무선, 통신이 다 끊겨요. 그러면은 여기 다 군대 갔다 오셨겠지만 저 사단장이 저 중대장한테 야, 저 서울에 향해서 포 쏴! 우리가 지금 공격받고 있으니까 그 명령을 해야 저 일선 부대가 포를 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말 타고 가서 전달합니까? 그래서 개전하면은 30분이면 다 끝나요. 30분이면. 미국이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 너무나 엄청나다 보니까는 그걸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요까지 이제 아웃도로 할 것이고 지금부터는 또 얘기할게요. 중성교탄은 사실 많이 알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그냥 남겨놓는 게 어떨까요? 여하튼 뭐 예. 목사님이 잘 좀 편집을 해주십시오. 예. 이런 게 또 들어가야 또 재미가 있으니까. 예.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내가 내 주먹을 알면은 나가서 함부로 사람들하고 싸움 안 하잖아요. 왜? 내가 주먹이 세가지고 내가 때리면은 내가 꼭 누구를 하나 절단을 내기 때문에 누가 그냥 10살이 10일부터도 아니 내가 참지.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네. 내가 힘이 없을 적에는 이걸 한번 써먹고 싶어서 그냥 사방에 가서 왜 저기 뭐 가라데를 조금 배우면은 아 이걸 한번 나가 써먹어야겠다 하고 나가서 그냥 하다가 오히려 의도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몰랐을 적에는 그걸 한번 써먹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나를 알고 내 힘을 알고 아 내가 그냥 내 손에 이게 살이 붙어가지고 내가 누굴 때리면 꼭 크게 다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점잖잖아요. 누가 시비 걸어도 아 오히려 거꾸로 아 내가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물러나잖아요. 왜? 자기가 자기를 아니까. 문재인이가 여러분들 들으셔 아시겠지만은 뭐 문재인이가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대변인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국가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건 제가 여러분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 병신자식 내가 오늘 기분 좋네 저도. 이 문재인을 그냥 제가 카메라 앞에서 마음껏 욕을 하니까 아주 기분 좋네. 이 자식들 또 내가 또 한국들한테 뭐 시비 걸면은 내가 아주 그냥 박살을 할 테니까는. 예. 아니 국가가 아니라면서요. 국가가 아닌데 왜 지금 뭐 정상이니 뭐 정상회담을 하느니 병신 꼴값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가서 뭐 평양 가서 뭐 국기 달아놓고서는 맞습니다. 국가가 아니라면서 무슨 집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지도도 말을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뭐 또 얼버무리고 있다는데 얘네들 하는 일이 그래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제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받으면 아마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